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달달한 화학2 효익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 예고를 했던 것처럼 5월에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 화학2를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 이- 지금 이 영상을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교과서에 있는 것들도 한번 다 해봤을 것이고, 선생님이 나누어준 띄어보기 날아보기도 한 번씩 다 풀어봤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워밍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지를 좀 이렇게 도전을 한다면 무리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6월 17일 날 화학2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주말이 더 남아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 어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어떤 그런 장작에다가 이렇게 기름이 되어 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활활 타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물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표면적, 그런 표면 장력이 나와야 되고, 물 분자 사이, 그러면 수소 결합.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실제로는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 주셔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뭔가 조금 재미가 없고 약간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같이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물의 특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총 세 가지를 접근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특별한 부피, 밀도의 변화가 참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이라면 우리가 온도에 따라서 부피를 테스트를 해보면 보통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얼음의 경우, 즉 물에서 T, 도시, 그 다음에 여기는 부피 이렇게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쭉 내려오다가 4도씨에서 이제 최하점을 찍고 살짝 올라오다가 0도씨가 되면 갑자기 뻥 이렇게 뻥튀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 위에서 얼음이 얼고 하는 부분들을 실생활 사례를 조사를 했었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비정상적으로 큰 열 용량이었습니다. 열 용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비열 등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았지만 열 용량과 비열이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비열은 물질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그 물질의 질량이 곱해지면 그 물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건이 담을 수 있는 최대 열 에너지 용량,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바로 표면 장력이었습니다. 즉 표면 장력은 우리가 표면적을 작게 최소화하려는, 그래서 뭐 별도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힘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형성된다? 그렇죠. H2O만의 어떤 수소 결합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글씨가 조금 더러운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번이 되겠습니다.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힘, 그래서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 안에 있는 OH와 HO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물질 가나다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었습니다. 끓는 점을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의 분자 간 힘을 생각을 했어야 됐죠. 무엇들이 있었죠? 그렇죠. 쌍쌍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산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소결합, 쌍분수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점이죠. 쌍쌍임은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이것은 분자의 극성.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순간적인 편극.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HO와 그 다음에 결합한 FON이 다른 분자의 H화하는 이런 형태였죠. 전기음성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자량을 눈여겨보았을 때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어떤 힘이 세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분산력으로 바로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분자량이 어떻다?
그렇죠. 거의 다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분산력은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를 봤을 때 얘는 별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극성. 그리고 나와 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극성이어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딱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O와 결합된 H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다? 극성이고, 색깔을 좀 달리 해줘야 되겠군요. 극성이고 거기다가 수소 결합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의 경우에는 저스트 극성이라는 점. 그래서 극성인 것보다는 무극성이 분자간 힘, 즉 쌍쌍힘이 없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낮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수소 결합하는 녀석은 훨씬 더 끓는 점이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끓는 점이 제일 높은 녀석은 그 다음에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자 간 힘이 나와 있을 때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분자 간 힘이 크다라는 점.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분산력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비슷하면 분산력은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가 쌍쌍힘이나 수소결합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책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분산력 보십시오. 아니지, 뭐라는 거야? 분자량을 보라고 했습니다. 분자량을 비교를 해서 이걸 가지고 분산력의 힘,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됐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분자량이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라면 분산력이 비슷할 테니 이제 쌍쌍임이라든지 수소결합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해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양의 기체. 그러면 우리는 기체하고 있으니까 피부는 노랗다. 바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양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n의 꼴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모든 기체에서 기체 상수는 비슷하게 똑같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n은 t분의 pv에 비례한다. 그래서 지금 가의 경우에 200분의 1 곱하기 1의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녀석이 200분의 1이 나와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온도는 똑같은데 얘가 2배가 됐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이다? 0.5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둘 다 곱하기 그럼 곱하기 4가 된 거죠. 곱하기 4가 위쪽이 곱하기 4가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계산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써줄게요. 2 곱하기 2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200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온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겠다? 그렇죠. 800켈빈이 나와주어야 200분의 1이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y는 얼마이다? y는 800이다. 800 곱하기 0.5는 얼마? 4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상기체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부분압력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체 몰수, 우리는 어차피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숫자랑 붙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체 몰수의 형태로 T분의 PV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뽑아내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사실 T분의 PV가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중에서 이제 총 4개의 변수 중에서 2개가 일정하면 그거는 이제 샤를 법칙, 보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상황에서 초록색으로 n과 t가 일정하다면 PV는 일정하다, 즉 보일 법칙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압력, 일정 몰수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샤를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압력과 일정 온도에서 라고 하면 V가 N에 비례한다. 즉 아보가드로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몰수의 형태, 이런 형태로 뽑아준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주 많은 확률로 90% 이상의 문제에서 온도는 일정하게 둡니다. 그래서 몰수는 피부의 곱으로 여러분들이 따다닥 치고 나가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3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가지
고체의 구조이다. 지금 딱 보았을 때 지금 보면 결정성이냐, 녹는 점이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묻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결정성인지 비결정성인지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결정성의 경우에는 이원 분금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줌으로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비결정성과 결정성. 그러니까 어떤 배열의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체를 나눌 수 있었고, 결정성 안에서는 우리가 입자의 종류를 가지고 이, 공, 분, 금으로 나누어 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격자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단순, 채심, 면심, 단체면과 이공분금 이렇게 나누어 줬었다고 했습니다. 뭐 공유결합은 우리가 원자 결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원분금이라고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체 문제를 보면 일단 이렇게 쫙 먼저 떠올려주고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유리를 보면 생긴 꼴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이다? 그렇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결정성이라고 봐주면 되는 것이고요. 염화 리튬은 딱 보아도 이거는 2. 그 다음에 철의 경우에는 일단 철이니까 무엇입니까? 철이니까 금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격자를 보았을 때 뭐냐? 단위 세포의 정육면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얘는 채심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염화리튬은 결정성 고체. 그렇죠. 그 다음에 유리는 녹는 점이 일정하다. 비결정성인 경우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결합하고 있는 원자 간의 힘이 일정하지가 않다더라. 그래서 어디는 녹는데 어디는 녹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점, 비결정성의 특징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은 철의 경우에는 금속이잖아요. 자, 금속. 그 다음에 염화리튬의 경우에는 이온 결정. 자, 그러면 전기 전도성을 우리가 따져 본다면 고체에서는 OX, 고체에서는 금속이니까 O, 이온에서는 X. 액체나 이제 수용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O, 여기서는 이제 둘 다 O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고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철이 염화리튬보다 크다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체의 구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빨리 인출이 되어 주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농도 문제입니다. 몰랄, 그 다음에 몰 농도 나와 있는 상태이죠. 자, X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농도가 나와 있으면 무엇분의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나타내라고 했었어요. 퍼센트의 경우에는 용액 g의 용질 그램 곱하기 100이라고 했었고요. 몰 농도의 경우에는 용액의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몰랄의 경우에는 용매의 킬로분의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상당히 여러 번 정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용매, 용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면 0.1 몰랄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는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0.1 몰랄이려면 용매 1kg 다시 용매 1kg 분의 용질이 0.1몰 있어 줘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수용액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부피 나와 있고 밀도가 나와 있으니까 101mm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101mm는 101ml 곱하기 1g per ml. 그럼 쭉쭉 날아가고 101g이 나온다라는 거죠. 수용액의 질량이 101g이에요. 그리고 용질의 질량이 1g이니까 용매는 몇 g이다? 100g. 즉 0.1kg이 나와주는 거죠. 즉 이렇다라는 소리는 0.1몰랄이 되려면 용매 0.1kg이 있으니 용질은 0.01몰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때가 1g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0.01몰 있을 때 1g. 그렇다라는 소리는 지금 분자량은 얼마다? A의 분자량은
1g을 0.01로 나누어 주면 100이 나오겠죠. 일단 여기까지 되었을 것이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가 나오려면 2라는 것은 0.02몰 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50ml야. 이 소리는 리터로 바꿔주면 0.25리터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은 0.25리터 분의 0.02몰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죠. 4분의 1분의 100분의 2, 100분의 8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0.08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밀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용액의 질량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농도에서 분모와 분자에 들어가는 어떤 주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위가 무엇인지를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을 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 지금 보면 둘 다 물인데요. 물에서의 수소가 그냥 수소인지 아니면은 중수소인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질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1H2O는 분자량이 18인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수소의 경우에는 수소가 2배씩 모았기 때문에 20이 됩니다. 20.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준 끓는 점이 좀 이렇게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표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기준 끓는 점이라는 것은 몇칠 때, 그렇죠. 외부 압력이 1atm일 때죠, 그죠? 그래서 증기 압력, 즉 외부 압력이 증기 압력과 같을 때,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을 때 우리가 이것을 무엇한다, 끓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주면 A와 B 중에서 기준 끓는 점이 더 낮은 쪽이 A가 되니까 H2O 1짜리는 A인 것이고 그 다음 2짜리는 B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상황에서 기억은 맞다 라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증기압력이 크다. 증기압력, 자 이거는 순수한 액체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용액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죠?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것은 증발을 잘 해보네. 증발을 아주 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는 소리는 액체에서 기체로 탈주를 아주 잘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액체 간의 분자 간 상호작용이 무엇하다라는 소리야? 분자 간 상호작용이 매우 작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1H2O랑 2H2O를 비교하면 누구의 분자 간 상호작용이 덜하다? 그렇죠. 1H2O의 상호작용이 지금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 액체 상태에서 분자 간 인력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되겠죠. A가 B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H2O, 1H2O의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은 2H2O의 기준 끓는 점에서 증기압력보다 크다. 기준 끓는 점에서 외부 압력이 얼마였습니까? 그쵸. 기준 끓는 점은 1atm입니다. 그죠? 그 끓는 점, 즉 끓을 때의 증기압력, 즉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다 무엇이다? 그렇죠. 이것은 대기압입니다. 뭐 다른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기준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무엇이다? 그렇죠. 대기압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미 나누어 주었겠지만 기준 끓는 점에서는 증기압력이 대기압력과 같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 실수했어.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어줘야 되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방금 같은 실수 절대로 여러분들 저지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 끓는 점을 가지고 누구의 어떤 물질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증기압력이 크다라는 것과 분자 간, 액체 분자 간 상호작용이 작다라는 것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페이지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7번. 자,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 1, 2이다. 분자량은 180이고. 자, 그러면
지금 일정 농도에 들어가는 어떤 용질이라든지 용액, 용매의 키로수를 이렇게 맞춰달라는 소리인데, 딱 보아도 뭔가 퍼센트가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퍼센트의 경우에 용액 질량분이 용질의 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98에다가 18을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1000g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는 18이 나오죠. 용액 1000분의 용질 18g입니다. 그럼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얼마이다? 그렇죠. 1.8이 나오겠죠. 1.8%. 그러면은 일단 3, 5, 4번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 위쪽을 보시면 이제 1몰랄을 만들어 했어요. 1몰랄. 1몰랄인데 지금 18g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분자량을 계산해 줬을 때 0.1몰인 거잖아요. 그렇죠. 1몰랄이 나오려면 0.1몰의 용질을 가지고는 용매 0.1kg이 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으로 와줘야 되는 것은 g이니까 100g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거 아까 5번이랑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농도에서 용어머니 모에 뭐가 오고 분자에 무엇이 오는지 보시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문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 될 테니까. 자, 넘어가죠. A 수용에 대한 자료 A의 분자는 60이고 그 다음 기준 어느 점 나와 있어? 어느 점 나와 있고 몰랄내림 상수가 나와 있다? 그럼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어느 점 내림이 되겠죠. 델타 TF는 무엇 곱하기 무엇이다? 그렇죠. 몰랄 내림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몰랄 내림 상수 지금 1몰랄 농도의 수용액이 얼마의 어느 점에서 떨어지는가 이런 걸 보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준 어느 점이 마이너스 1.5A라고 나와 있고 지금 용매는 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의 어느 점이 0도씨고 얘는 마이너스 1.5A인 거니까 델타 TF는 얼마인 것이다? 그렇죠. 마이너스된다. 1.5A. 일단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먼저 가늠하고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의 분자량은 60이다. 그러면 물의 질량은 500g이니까 0.5kg이 나오는 것이고, 잠시만. 용매 0.5kg이 있는 것이고 그것분의 용질을 생각을 했을 때 얘는 1.5g이다. 하지만 60g per 몰만큼을 나눠 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생각하면 이건 얼마입니까? 그쵸. 얘는 4분의 1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40분의 1이 나오겠죠. 40분의 1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40분의 1. 그 다음에 밑에 거는 0.5. 즉 이것은 2분의 1분의 40분의 1. 그러니까 40분의 2라는 소리는 20분의 1이라는 소리는 0.05 몰랄 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어떤 사실 용액 문제, 용액 농도 문제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괴롭히는 건 이런 사칙연산인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도 딱 이렇게 적어놓고 뭐 헉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막 40분의 1 이렇게 나오면 좀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누가 얼만큼 있다, 누가 얼만큼 있다를 다 표시를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델타 TF는 우리가 아까 1.5A라고 했고요. KF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고 몰랄 농도는 지금 0.05인 거잖아요. 0.05. 그래서 KF를 구해주면 0.05분의 1.5A가 되는 그런 형태인 거겠죠. 5분의 150A인 것이니까 땅땅 날려주면 정답은 30A가 되겠죠. 이렇게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해 가지고 물의 몰랄 내림 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분자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기체 상수는 R 기압 리터 퍼 몰 켈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죠? 기체 A가 들어있는 가스통 질량 측정하고 그 다음에 기체를 모은 다음에 가스통의 질량을 측정을 하면 우리가 W1과 W2를 빼주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두 개를 빼주면 그렇죠. 기체의 질량을 얻을 수가 있겠죠. 기체 질량.
기체 질량은 얼마인 것? 그렇죠. 이 기체 질량은 0.2g이다 하고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해낸 분자량은 얼마인가? 그럼 일단 기체라고 해준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피부는 노랗다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피부는 노랗다인데 여기에서 분자량을 구하고 싶다면 이 기체의 몰수가 m분의 w, 즉 질량과 분자량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니 m은 pv분의 wrt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단위에만 주의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R 값이 기압 리터 퍼 몰 켈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을 다 없애줄 수 있는 그런 형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W는 지금 0.2g이죠.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쓰도록 할게요. M은 WRT over PV인 것인데 P는 지금 1기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기압. 그 다음에 V 같은 경우에는 150ml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리터가 되겠습니다. 0.15 리터 분의 W는 그램 0.2g이 되고 그 다음에 R의 경우에는 atm 리터 몰 켈빈이 될 것이고 T는 300 켈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켈빈 날아갈 것이고 atm 리터 날아가면 이제 그램 퍼 몰의 형태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얘랑 날리면 3분의 4가 나오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00R이라고 우리가 분자량을 그램 퍼 몰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겠네요.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0.15리터가 아니라 150을 그대로 대입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정답이 1번이 되면서 우리가 좌절에 빠지게 되겠죠. 단위 그래서 조심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가와 나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는 무엇이고 가는 보자마자 우리가 채심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무엇이다? 그렇죠. 나는 CSCl형 염화 세슘형이 되겠죠. 두 개의 무엇이 합쳐진 것이다. 단순과 단순이 합해진 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1, A2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뭐 딱히 A1, A2를 이용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가는 채심 입방 구조이죠. 그리고 나의 화학식은 AB2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단위세포 안에 단위세포가 어차피 그 단위세포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화학식을 여러분들이 구하기 위해서는 단위세포 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얼마씩 들어있는지를 봐주면 되는 것이죠. A의 양이온은 지금 어떻습니까? A의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이 총 8개 있기 때문에 1개가 나오는 것이고 B의 경우에는 1개 있으니까 1이죠. 그러니까 A와 B의 비율이 1대 1이기 때문에 화학식 역시 A, B로 나와줘야 되겠죠. 디귿, 가의 단위세포에 포함된 A의 수는 얼마입니까? 요것들 하면 1개, 그 다음 요 앞 하면 2개가 되겠죠. 나의 단위세포에 포함된 B의 음이온수 1개가 되겠죠. 그래서 2는 1의 2배이다 라는 것은 옳은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지만 채심과 염화 세슘형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채심은 이것 자체로 순물질인 거지만 호돈수 물질인 거지만 얘는 화합물이라는 거 우리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10번이었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물 100g에 용질 A, B 각각 녹인 것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 끓는 점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더라.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끓는 점이 물에 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옆쪽에 나와 있는 델타 TB, 즉 끓는 점 오름이 되겠죠. KB에다가 몰랄 농도 곱해주면 된다라는 점. 자, 용질의 몰수. 어쨌든 우리 총괄성 4가지 있잖아요. 총괄성 4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증기압력, 내림, 이렇게만 표현하면 모르겠으니까 델타 P,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림, 그 다음에 파이, 삼투압. 얘네들은 다 무엇에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용질의 몰, 용질의 개수가 분자수가 몇 개가 있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죠. 용질의 종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것을 우리는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용질의 양은 나아가보다 크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끓는 점이 얘가 더 많이 증가했다. 그렇다라는 소리는 여기에 더 많은 더 높은 몰랄 농도가 되는 것이고 더 높은 이제 용질의 양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건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보면 분자량 B, A, B를 구하고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델타 TB의 경우에는 몰랄 농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자에 나와 있는 용질의 몰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자량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문제를 보았더니 물 100g에 라고 나와 있죠. 즉 물 100g, 즉 용매의 킬로그램이 0.1kg로 동일합니다. 그러면 무만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용질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용질을 비교를 해보면 어디다 쓰면 좋을까?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A만큼의 질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A 나누기 MA 이런 형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MA는 무엇이다? A의 분자량이 되겠죠. A의 분자량. 그 다음에 이제 B의 경우에는 2A를 B의 분자량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기준 끓는 점이 1대 2가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델타 TB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0.15도씨인 거지만 얘는 0.30도씨이기 때문에 1대 2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인즉슨 이것은 무엇이다? 얘도 1대 2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둘이 같은 값을 갖는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과정에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다? MA와 MB가 서로 몇 대 몇, 3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위의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줄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6, 1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3, 1이 나오는 것이고 분자량 B가 3대 2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자, 가와 나를 혼합한 수용액의 기준 끓는 점, 이제 혼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몰랄 농도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를 생각을 해주면 가는 0.1kg 안에 얼마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얘는 3A를 3만큼 나누어 준 몰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의 경우에는 0.1kg에 2A만큼의 질량을 우리가 1로 나눠준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질량을 우리가 분자량으로 나누어 주면 몰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주면 이것은 0.1분의 1 맞나? 0.1분의 A가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0.1분의 2A가 되겠죠. 이 두 개를 단순하게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섞으면 0.2분의 3A가 되겠죠. 용질은 3A몰만큼 있는 것이고 용매는 0.2kg만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0.1분의 1.5A라고. 자, 그러면 얘를 비교를 해보죠. 얘를 비교를 해보면 100.30도씨가 나오려면은 우리가 0.1분의 2A보다 큰 값이 나와야 하죠. 하지만 더 작은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옳지 않은 말이다. 100.30도씨보다 낮은 값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우리는 총괄성 용질의 몰수에 따라서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몰랄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 용질의 분자량의 비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용을 하면 11번 문제 잘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몇 가지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헬스 법칙이죠. 헬스 법칙이라서 우리가 아직 수업 시간에 나가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다가 X,
지금 C2H2를 연소를 했을 때 CO2가 4개, H2O가 2개만큼 나온 이 X를 내가 구하고 싶다 입니다. 그 말인즉슨 위에 있는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반응물에서 C2H2가 있습니다. C2H2를 위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C2H2가 몇 몰? 여기는 1몰이고 우리가 X에서는 2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곱하기 2씩 해줍니다. 그러면 4, 2, 2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럼 여기가 2C가 될 겁니다. 2C. 그런데 지금 보면 C2H2가 즉 에타인이 생성물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응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둘의 위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C2H2가 반응물에 들어가 있기 위해서는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EC가 마이너스 이렇게 돌아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또 해주면 우리가 OO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OO2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4C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흑연, C 흑연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최종 반응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응식에 나와 있는 이 C를 이용을 해서 이 녀석을 4배만큼 해준 다음에 서로 없애주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아래쪽에다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2H2 가스가 4CS 흑연 그 다음에 2H2만큼 되는 것이 델타 H가 마이너스 2C kJ이다. 그러면 4C를 없애주기 위해서 4C를 반응물에다가 놓아줍니다. 4CS 흑연이 되려면 모두 다 4배를 해줘야 되겠죠? 4O2 잠시만요.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센터에 맞춰져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합니다. 4CS 흑연 플러스 4O2 가스는 4CO2 가스 이렇게 해주면 그냥 4배만 해준 거니까 델타 H가 4B 킬로줄이 나와주겠죠. 이렇게 되면 이 둘을 그냥 단순하게 더해준다.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동일한 녀석이 있기 때문에 없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H2라고 하는 생성물이 아니라 H2O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맨 위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해주면 가스 빠져있네. 2H2 가스 더하기 O2 가스를 했더니 H2O 2개만큼의 리퀴드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 이건 그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얘는 A 킬로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그대로 더해주면 생성물에 있는 것과 반응물에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C2H2에다가 5O2만큼 있고 그 다음에 4CO2와 2H2O 하면서 이제 델타 H가 X 킬로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킬로줄은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B 마이너스 2C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수업 시간 아직 배우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헬스 법칙을 잘 이용을 한다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흐름만 잘 알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13번입니다. 냉장고와 냉매의 상태와 관련된 설명이다. 응축기는 냉매는 열을 방출하면서 액화된다. 열을 방출하면서 액화된다라고 합니다. 기억으로 옳은 것은 이 과정에서 냉매의 엔탈피는 열을 방출하면서 액화하는 거죠. 그럼 엔탈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1, 3, 5가 다 같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증발계에서 냉매는 열을 땡땡땡 하면서 기화되므로 일단 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가 기화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온도가 떨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소와 흡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열 에너지 출입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열을 방출하면서 액화된다. 열을 흡수하면서 기화된다. 즉, 고, 액, 그 다음에 기.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 64페이지인가 쯤에서 했었습니다. 즉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기체에서 고체로 내려온다라는 거, 이 과정에서 이제 올라가면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이제 방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을 보면 수소와 산소와 반응해서 H2O 가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표준 H2O 가스의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242kJ/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몰 생성될 때 마이너스 242kJ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박스에 들어가 있는 형태는 지금 몇 몰이다? 2몰이다. 그러면은 1몰당 마이너스 242이기 때문에 델타 H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델타 H는 마이너스 242의 2배인 마이너스 484kJ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일단 여러분들 이거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4이기 때문에 흡수입니까? 방출입니까? 방출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엔탈피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일단 반응물이 위에 생성물이 아래에 있는 것을 먼저 골라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번, 5번은 탈락이고요. 그 다음 2배가 되면서 마이너스 484만큼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되게 덩치는 크지만 아주 해결하기 쉬운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14번이었습니다. 자, 15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도시에서 물 Wg에 대해 서로 다른 수용에 대한 어떤 자료이다. 똑같은 A가 지금 녹아 있고요. 증기압력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일단 지금 이 수용에 대해서 증기압력 나와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증기압력 내림입니다. 델타 P는 얼마이다? X질, 카이질 곱하기 P 용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라울 법칙. P 용액.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무엇을 곱해준다? 그렇죠.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준 것과 같은 값을 얻는다 라고 라울 씨가 이야기를 해 주었었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값으로 일단 먼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증기압력이 더 떨어진다라는 것, 즉 45의 내림의 정도가 더 심각하죠. 내림의 정도가 크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농도가 더 진하다라는 소리이고, 즉 증발을 잘 막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팍팍팍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용액에 녹아있는 A의 질량은 나랑 가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야 하는 것이야? 그렇죠. 가가 더 커야 되는 거죠. 나가 가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기억은 그래서 아니고요. 자, 그러면 47A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라울 법칙을 활용을 해주면 47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순수한 P 용매에다가 95분의 94를 곱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 P 용매 구해보면 47A에다가 94분의 95를 곱해주는 것이고, 복잡한 거 안 하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사칙 연산할 수 있습니다. 즉 2분의 95A가 물의 증기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올바르다라는 점. 자, 이렇게 용매의 증기압력을 얻어냈으니까 이제 기역 값도 얻어낼 수 있겠죠. 동그라미 기역.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에 뭐 47A랑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45A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기역에다가 우리가 2분의 95A를 곱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얻을 수 있겠죠. 기역 값은 그러면 45에다가 95분의 2 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삭삭삭 날려주면 되겠죠. 5, 9, 45, 5, 1은 5, 그 다음에 45를 하면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19분의 18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디귿 역시 올바른 표현.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증기압력 내림에서 우리가 라울 법칙, 용매의 순수한 용매 증기압력에서 용매의 몰 분율만큼 곱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 분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몰 분율, 즉 분율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분의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전체 분해 부분. 그렇기 때문에 물의 몰 분율이다. 그러면 이제 용매의 몰 분율, 용매가 전체 95, 용액이 전체적으로 95개만큼 있다면 그 중에 물이 94개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혼동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A 수용액 가나를 혼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나와 있으면 농도 문제 중에서는 최상위 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섞은 다음에 물을 또 추가를 해서 X%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도록 하죠. 기억, 가에서 물의 질량은 50g이다. 지금 1몰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용매 1kg에 용질 1몰이잖아요. 그럼 이제 52g을 가지고 1몰랄을 막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힘들어요. 힘들고 지금 이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이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0g을 넣었을 때 맞냐 아니냐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1몰 수용액 52g 한번 검증하겠습니다. A의 화학신형은 40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고 검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경우에 만약에 H2O 50g이 맞다면 H2O 50g이 맞다면 이제 A는 2g이 있을 것이고 얘를 얼마로 나눠준다? 40으로 나눠주는 것이겠죠. 그죠? 50g이라고 한다면 0.05kg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100분의 5kg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위에 것은 얼마입니까? 20분의 1 20분의 1 맞나요? 20분의 1 몰이 나오겠죠. 그럼 이건 얼마이다? 이거는 1이 나오네요. 그럼 1 몰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자동으로다가 기억은 동그라미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X%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나에 들어있는 용질의 뭐 몰수라든지 용질의 질량을 얻어내야 돼. 즉 0.5 몰, 이 100ml 있다라고 한다면 100ml라는 것은 0.1리터만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용질이 얼마만큼 있어줘야 되는 겁니까? 0.05몰만큼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0.05몰을 여러분들이 검증하면 되는 거지. 근데 위에 이미 우리가 계산을 했어. 0.05몰은 20분의 1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기억에서도 A가 가에서도 A가 2g이 있는 것이고 나에서도 A는 2g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쓱갔어요. 자, 쓱갔습니다. 그러면은 용질 A는 얼만큼 있는 것이다? 4g만큼 일단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퍼센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액이 몇 킬로 있냐, 몇 그램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자, 가에서 봤을 때는 H2O가 50g 있습니다. 그죠? 일단 H2O가 가에서 잠시만요. 자, 가에서 H2O가 이제 50g이 있는 것이고 나에서는 얼마가 있는 것이냐? 나에서는 우리가 이제 용액의 부피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액이 100ml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액에 대한 밀도라는 정보가 나와 있어요. 밀도가 1.02g/ml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소리는 쫙쫙 날려주면 얼마이다? 102g만큼의 용액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용질이 2g만큼 있잖아. 그러면 나에서는 H2O가 얼마 있는 것이야? 나에서는 그렇죠. 나에서는 102에서 2를 뺀 만큼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X%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차피 용액 전부 다 필요하잖아요. 용매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나에서부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차피 우리는 지금 퍼센트 농도가 궁금한 거니까 가에서의 용액이 얼마 있냐? 52g이 있었다. 나에서는 용액이 얼마 있었냐? 용액은 102g 있었다. 102g 있었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물을 얼만큼 추가를 해줬느냐? 추가 얼마? 46g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합해보죠. 52 더하기 102 더하기 46. 그러면 용액이 총 몇 g이 나오는 겁니까? 용액이 총 200g이 우연하게도 이런 숫자가 나와주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 200g 분의 4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얼마이다? x는 2다 하고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풀어내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가에서 물의 질량 50g인 거 우리가 증명해냈고요. 나에 녹아있는 A의 양은 0.05몰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구해냈으니까 스르르 하고 이게 5번인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스르르 16번 이렇게 스르르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에까지 안 보이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좀 축소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 위쪽까지 활용해서 16번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겁내 긴 것처럼 보이는데 뭐 결국은 삼투압 문제입니다. 그죠? 자, AWg이 녹아있는 용액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용액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슉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도 차이가 나지 않게끔 외부를 가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부가 무엇이다? 그렇죠. 이 외부, 즉 삼투 현상. 지금 나에서 왼쪽 이렇게 물이 이동한 이 현상을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삼투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다 때려주는 압력, 이거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해주죠. 그 다음 이 삼투압을 우리는 파이라고 하는 기호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AAQ 대신에 B가 녹아있는 BAQ를 가지고 넣어준다. 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둘 다 질량이 동일하네요. 그죠? 실험 가나를 반복을 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얻어줄 수 있습니다. 즉 삼투압이 2대 3이라는 소리이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반트호프 법칙에 따르면 반트호프 아저씨는 뭐라 그랬어요? 즉 파이 삼투압은 용액의 몰 농도와 그 다음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이는 무엇이다? CRT 하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라는 소리는 지금 온도와 대기압은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해. 그러면 패스. 그 다음 R은 기체 상승이기 때문에 패스. 따라서 파이는 몰 농도에 비례한다. 현재 파이가 2대 3이기 때문에 몰 농도 역시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따져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맨 처음 보죠. H가 0일 때, 즉 삼투압이 몰 농도는 BAQ가 AAQ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1.5배 더 큽니다. 그죠? 자, 이제 분자량 B는 얼마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똑같은 용질 질량만큼 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쪽 확인하시면 둘 다 A와 B의 질량이 W로 다 똑같아요. W로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몰 농도가 이만큼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몰 농도를 보았을 때 여기서도 용액 100ml였고요. 아래쪽에서도 용액을 100ml 똑같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 똑같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용질의 몰수가 2대 3이 나옵니다. 몰수가. N은 N분의 W인 거 생각을 해주면 분자량은 3대 2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삼투압으로부터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냈다. 근데 용액에서 우리는 똑같은 용질의 질량만큼 넣어 주었고 그 다음에 BAQ를 가지고 과정 간화를 반복했다는 것은 수용액 B에서도 똑같이 100ml 이용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용질의 질량은 동일하지만 용질의 몰수가 2대 3,
되기 때문에 분자량은 그것의 역수인 3대 2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 이응. A가 2Wg이 녹아있는 2Wg이 녹아있으면 용질의 몰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수가 2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C가 2배가 될 겁니다. 그러면 파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가 똑같이 2배가 되겠죠. 그럼 외부 기압은 0. 얼마가 되는 것이다? 0.04 기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뭐 이것도 스무스하게 5번인 거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삼투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삼투 현상, 삼투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실험이었고요. 실제로 뭐랄까, 실제 문제 해결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니까 다들 힘내시죠. 화이팅! 자, 18번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간고사와 관련돼 가지는 거는 19, 20번 선생님이 뺀다고 했잖아요. 19, 20번 내가 뺀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상 자체는 18번까지만 일단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18번까지만 하고요. 19, 20번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막 마지막 문제라고 하니까 막 신나죠, 그죠? 자, 마지막 문제, 개 간단한 문제입니다. 델타 H, 지금 이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결합 에너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합 에너지 하면 딱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는 건 무엇이었다? 그쵸? 기체 상태였고, 그 다음에 결합을 깨는 것. 결합을 깨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거랑은 전혀 반대라는 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는 생 빼기 반이 아니라 뭐 빼기 뭐? 반 빼기 생이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만 헷갈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자, 반 빼기 생을 해주려면 일단 N2에서 짜게지는 거 생각해 줘야 되겠죠. 940. 그 다음에 3F2가 있습니다. F2 150 곱하기 총 분자가 3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반응물이 될 것이고요. 생성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성물의 NF라는 결합이 272 3개가 있어야 한 분자가 되고요. 이게 총 2분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같이 손으로 풀어보죠. 940, 450 합하면 139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0에다가 6을 곱하면 1620이 나오죠. 자, 그러면 1390에서 1620을 빼주는 것이니까 얼마이다? 마이너스 230kJ이다 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줘야 돼. 뭐 똑같이 생 빼기 반했다가 3번 찍은 사람 있는 거 선생님이 다 알고 있어요.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찔리는 상태에서 2번 공부하고 3번 공부하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왜 나왔고 그래서 이 그림이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 어떤 목적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20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좋아요와 구독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제발 열심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활용해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질문해서 여러분들 평균이 100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지, 이 지금 풀어놓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학교 홈페이지 3학년 학습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2020학년도 5월 달에 시행된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화2 문제 1번부터 18번까지 내용이었고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 같이 유바